늘 이 채널 덕분에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있는 주부예요.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글들을 읽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안도 얻고 재미도 얻었어요. 저 또한 남들에게 위안이나 위로가 되고자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주신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제 주변엔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름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도 입학을 했죠. 친정 부모님들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 너무나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공부까지 잘해서 이렇게 부모면을 세워주네. 아유, 고마워라. 영특하다 진짜.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아주 호강시켜줄게. 우리가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과외도 시켜주고 좋은 학원도 다니게 해줬을 텐데 알아서 잘 자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멋진 심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집안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휴학을 했지만 제 학벌로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학원 강사의 시급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강사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8살 차이가 났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점차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죠.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완강히 원하기도 했어요.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결혼하고 너 학교도 다시 복학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어때? 난 좋은 남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집안 사정도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줘. 결혼해도 너 꿈 이루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집안 사정은 걱정 마.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돈 걱정은 넣어둬. 남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싫진 않더군요. 말도 잘하고 적극적인 그의 모습이 참 매력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밀어붙이는 결혼을 저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지만 싹싹하고 듬직한 남편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죠. 아니, 집에 돈이 많은 애도 아니고 지금 너네 학원 아르바이트 강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허락해줘요. 착하고 똑똑한 애예요. 집안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서울대 재학 중인데 휴학했고요. 좋은 애예요.
사실 서울대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유능한 친구예요. 강사라고 하지만 일도 정말 잘하고요. 격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도 졸업은 못한 거 아니야? 너 소개해달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줄을 섰는데 그런 애들을 두고 아휴, 한의사 직업이 얼마나 좋니? 너까지 한의사랑 결혼하면 며느리들은 줄줄이 한의사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잡지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의 결혼을 참 많이도 반대하셨죠. 남편네 형수, 즉 저의 형님 되실 분도 한의사, 어머님도 한의사, 그리고 아주버님마저 한의사인 이 집안에서 남편만 유일하게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꼭 한의사를 봐야겠다면서 벼르고 계셨지만 결국 대학 중퇴한 저를 며느리로 맡게 됐다는 생각에 반대를 하신 거죠.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시어머님은 허락을 해주셨고 전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애초에 저를 반대하는 줄은 알았긴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대학교도 휴학 중인 저를 반갑게 생각하실 일은 없었겠죠. 어머님, 뭐 좋아하셔? 꽃바구니랑 영양제 정도 준비하면 되나? 나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 어떡하면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엄마가 그래도 너 보시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래도 한의사 며느리를 원하셨으면 나는 비교도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헤쳐나가 볼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절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지만 너무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어머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어머님은 딱 봐도 절 못마땅해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인사 가던 날 영양제를 건네드리자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대뜸 이 소리더군요. 저도 아차 싶긴 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한의사 집안에 영양제라니?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의사인데 알아서 잘 챙겨 먹지. 센스 부족이구나. 네? 그냥 대부분 이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해서 사봤는데 다음번엔 주의할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연수라고 합니다. 센스부터가 틀렸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기로써니 어디 가서 딸리는 애는 아니거든. 인물 좋지, 학벌 좋지. 게다가 어린 나이에 학원 운영까지. 에휴, 어쩌다가. 됐다.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일단.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집에 들어가니 절 맞아주시는 건 형님 될 분이었어요. 절 위아래로 훑으시며 어머님과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약간 떨떠름했지만 처음이니 어색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고 눈초리를 받았었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아주 각별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 한방병원에서 같이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거의 고부 사이가 아닌 모녀 사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진료보시느라 힘드셨죠? 요즘 들어 한의원에 환자들이 많아져서. 근데 다 어머님만 찾으시는 거 있죠? 어머, 한 원장 왜 그래?
다들 한 원장 바쁠까봐 나 찾는 거지, 안 그래? 하여튼 이래서 같이 일하면 좋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동서되는 사람은 제 후배나 같은 직종이면 했는데 뭐 아쉽게 됐네요.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아, 형수님, 말 조심 좀. 지금 저랑 결혼할 사람 여기 있잖아요. 뭐 연수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딱히 없다. 뭐 네가 다 말해줬잖니. 오늘은 그냥 얼굴이라도 보려고 부른 거니까 밥이나 먹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남편이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딱히 궁금한 게 없다고 하며 남편의 말을 딱 잘라 먹었죠. 정말 머쓱한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저에게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수치는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 진가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엄마 사실 한의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어. 아무래도 형수도 한의사고 엄마도 한의사니까. 이 결혼 꼭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오빠 싫은 건 아닌데 나 정말 어느 누구한테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처음이야.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야. 지금은 아직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분 아니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하길 바라시겠어? 오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셔. 안 그래? 미안해. 그래도 난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너한테 내가 있잖아. 남편이 절 어르고 달래 결국 전 그걸 받아들였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그냥 살다 보면 그러려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수를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싸구려 혼수를 해올 바엔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남편도 이 기회에 부모님과 친해지면 좋겠지 않냐며 저를 설득했어요. 저도 시어른들과 같이 살다 보면 어머님도 저를 서서히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말이었어요. 실망도 컸고요. 도우미 아줌마 다 내보냈어.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건데 뭐하러 인건비 줘가면서 인력을 쓰니? 네가 있는데 안 그래? 아, 저 다음 학기에 학교 복학하려고요. 그리고 오빠 학원 일도 좀 도와줘야 하고요. 집안일은 따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학교 복학은 너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네 부모님이 내주기라도 한다냐? 집 어려워져서 휴학한 거라며? 아니야? 아, 결혼하고 약속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연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줌마 다시 구해요. 뭐?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지? 복학은 무슨 복학이야? 감히 내 아들 돈으로? 뜯어먹다뇨?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이 집 도우미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학교는 제 돈으로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도우미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명심하세요.
이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정부 취급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서 참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조차도 이 악물어지게 되더라고요. 잘 살아야겠다. 더 잘난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 말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말이 심했지?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미안하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무조건 분가를 해야 했는데 엄마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미안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만 울어. 어? 자꾸 울면 속상해 내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날 깔보는 거야? 아, 기막혀. 그래, 누굴 탓하겠어. 내가 선택한 일인데, 안 그래? 그래, 나도 오기가 있다 이거야. 두고 봐. 아주 멋진 사람이 될 테니까. 남편에게 넋두리도 해보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주시겠지. 아니,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날 안 미워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전 누가 뭐라고 해도 복학을 강행하였고 혹여나 남편 돈으로 등록금을 낼 때 혹시나 뒷말이 나올까 싶어 악착같이 남편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병행했죠. 결국 전 졸업을 하였어요. 졸업을 하고 학원 강사 일이 잘 맞아서 남편 학원을 도와 강사를 계속하게 되었죠. 어쩌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형님이 오셔서 어머님 대신 속을 긁기 일쑤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한성질 했거든요. 동서, 아예 서방님 학원에 취직한 거야? 졸업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오히려 마주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강의가 워낙 빡빡해서. 그리고 애들 가르친 일도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누가 보면 서방님한테 기생하는 줄 알겠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진취적인 여성 몰라? 아, 진취적이요? 아니, 형님도 어머님 병원에 기생하는 거 아니었어요? 몰랐네요. 아니었구나. 네, 뭐 알겠어요. 뭐? 기생? 아, 어머님, 동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좀 배운 거 없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진짜 열뻗쳐서 동서랑 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 기막혀.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수준 떨어져서 내가 원. 본데 없이 자란 애랑 너랑 같니? 그냥 무시해라. 애가 워낙 꼬여 있어서 말을 하나 해도 저런 식이다. 어휴, 지겨워. 가끔 보는 너한테도 저러는데 맨날 보는 나는 어떻겠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성질나니까 참아라 너도. 우리가 참아야지. 시어머니는 늘 형님을 두둔하였고 저도 그런 형님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그냥 우습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명망 있는 한의사 집안이라고 해도 서울대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데 저렇게 무시할까 하면서 그냥 우스웠어요. 진정한 배운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름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었기에 형님과 시어머니의 하는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 임신을 했죠. 형님은 아이가 없던 터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도 그다지 좋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전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는 볼멘 소리를 하셨죠. 뭐? 임신? 아니, 너네 형님도 아직 안 가진 애를 네가 털컥 먼저 가졌단 말이야? 넌 위아래도 없니? 조심 좀 하지. 아유. 임신이 무슨 제 의지로 되나요?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고 전 저죠, 어머님. 축복해 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하여간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는구나. 너네 형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할 거야, 안 그래? 아유, 머리 아파. 너네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냐? 하여간 우리 집안이랑 아예 맞지도 않는 애라니까. 임신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 저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그새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고래고래 따지기 시작했어요. 강의 준비 중이었던 저는 얼마나 황당하던지,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황당하더라고요. 몇 년째 임신을 기다리는 형님은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듯 와다다다 속사포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주다 좀 어이가 없었죠. 동서, 임신했다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뻔히나 임신 기다리는 거 알면서 어떻게 먼저 임신을 할 수 있냐고? 형님이 임신 기다리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생겼는데 이게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뭐? 위아래도 없는 형 같으니라고. 그래, 너 먼저 임신했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나와봐. 그래도 네가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은 한의사만 취급해, 알아? 너같이 본데 없는 강사하며 용돈 버는 사람 취급도 안 하시니까. 네 뱃속에서 나온 자식 너 같겠지. 얼마나 예쁨 받겠니? 본데 없이 위아래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먼저 네가 임신을 해? 형님, 억지 쓰지 마세요. 형님이 임신 기다린다고 얘기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뭐야? 이 버러지 같은 게? 젊다고 임신 잘 되는 것 같지? 어디 잘 태어나는지 두고 봐라. 네 뱃속에 나온 애가 그렇고 그렇겠지. 제가 전화로 대답도 하기 전에 형님은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도 저는 형님과 어머님의 눈치만을 봐야 했고,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하였어요. 남편만이 유일하게 임신을 기뻐해 주었어요. 그래서 버텼죠. 그리고 그렇게 눈치를 보던 임신 기간이 끝이 나고 전 예쁜 일란성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임신 기간 내내 시댁 눈치만 봐야 했던 터라 아이들에게 안전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이들은 참 맑게 잘 자라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어요. 유리는 할머니처럼 한의사가 될 거고, 전 엄마처럼 선생님 될 거예요. 아이고, 그래. 둘 다 한의사가 되면 좋겠다. 한의사 되면 이 할미병원도 물려받고 얼마나 좋아? 안 그러냐? 다행히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딸 아이들은 예뻐하셨어요. 첫 손주기도 했고 딸들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한의사로 키우기 위해 아직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의사가 되라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되는 한의사 압박에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고정감염이 생길까 봐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무슨 한의사 얘기를 애들 볼 때마다 하니? 애들이 벌써부터 한의사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뭐 어떠니? 훌륭한 사람 맞지? 안 그래? 지 엄마도 한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아? 5점이야, 5점. 제가 우리 집에 5점. 항상 대화의 끝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였죠. 아이가 좀 크고 나니 그러려니 했고요. 형님도 간간히 저희 집에 오셨지만 저희 집 애들 한번 안아주지 않고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죠.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형님은 저희 애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도 처음엔 이런 부분이 섭섭했지만 아이가 없는 형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오열을 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죠.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드디어 임신했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나 봐요. 어머니도 이제 장손 보실 수 있다고요. 에그머니나, 그게 진짜야? 아유, 내 이보다 기쁠 수 없다 정말. 우리 큰아기가 임신이라니. 너무 고마워 정말. 역시 기다리면 된다니까. 내가 보라고 했니? 그네가 지어준 한약 먹고 괜찮아진 거지? 그래, 몸이 따뜻해야 임신이 된다니까.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저 역시도 형님이 난임으로 너무 고생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심 기쁘고 감동스럽더라고요. 현실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동서지간이었지만 그래도 임신만큼은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음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형님, 축하드려요. 다음 주 중으로 형님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맛있는 밥상 준비할게요. 우리 축하 파티예요. 너무 축하해요. 동서가 웬일이야? 혹시 밥에다 무슨 독을 타는 건 아니지? 농담이야. 그래, 그러자고. 어머님, 그때 또 올게요. 그래. 아이고, 장하다.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푹 쉬어. 한원장 환자들 다 내 쪽으로 돌릴 테니까 몸 조심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집안에 경사가 하나 생기니 다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난임으로 거의 8년 정도를 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전 형님의 임신 파티 준비를 하며 밥상을 차렸어요.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과 축하 파티 음식을 같이 세팅하고 온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딸들도 예쁜 꽃가옷을 입고 축하해줄 준비를 마쳤고요. 그렇게 형님네가 집으로 들어섰고 좋은 마음으로 형님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밥상을 차렸더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란히 앉아 또 제 신경을 슬슬 긁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였죠. 제가 좋은 마음을 먹어도 역시나 형님과 시어머니는 절 농락했어요. 우리 임신부 며느리 위해서 밥 차린다더니 죄다 밥상에 음식들 보니까 아주 습담 쌓이기 딱 좋구나. 아휴. 그러게요. 갈로 증상도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좀 궁합 좀 보고 차리지. 내가 밥 차려준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휴. 항상 밥 차리는 거 보면 아주 담정병 오기 딱 좋다니까. 네가 맨날 안 먹어봐서 그래. 아휴,
그래도 대충 좋아하는 걸로 골라 먹거라. 그리고 너는 좀 밥 차릴 거면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잠자코 해라. 아휴, 몸속에 늑폐물 쌓이게 딱 좋은 밥상이네. 아휴. 형님이 먹고 싶은 것들로만 차린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아, 그럼 진작에 어머님이 차리시지 그랬어요. 뭐야? 아휴, 말만 하면 말대꾸 한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제명이 못 산다. 아휴, 꼴 보기 싫어. 몇 년이 지나도 적응 안 돼. 에휴. 하루 종일 밥상 차리느라 고생한 절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한의학 용어를 써대며 제 밥상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형님의 축하고 나발이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 6살 난 쌍둥이 딸들이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딸들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 역시도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근데 큰아빠 무전자증이에요? 무전자증이 뭐예요? 아까 큰엄마 가방에 있던 종이에 쓰여 있던데. 엄마, 무정자증이 뭐야? 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얼른 밥 먹어. 어디서 그런 말을. 아우, 놀래라. 큰엄마 가방에서 봤어. 무정자증이 뭐야? 할머니, 무정자증이 뭐예요? 할머니는 한의사니까 이런 거 다 알죠? 딸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형님 또한 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죠. 아주버님 또한 어안이 벙벙한 채 가만히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형님에게 묻자 형님은 대수롭지 않은 척을 했지만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무정자증에 임신이 불가한 상태였죠. 둘이 난임병원에서 결과를 받았는데 아주버님은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계셨고 형님 혼자 이 사실을 간직한 거였더라고요. 무서운 형님은 혼자 어디서 임신을 해와선 아주버님 아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럼 네 뱃속의 애가 우리 큰애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말 좀 해봐라. 아니,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때 결과 나 정상이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어? 무정자증이라니. 다시 말해봐. 시숙은 그 얘기를 듣고 형님의 가방 안에 있는 것을 털었고 거기서 나온 종이봉투에 찍힌 무정자증인 종이를 발견했죠. 형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이들에게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전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형님과 어머님이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이젠 정말 죽이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니 그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이는 무정자증이라고 하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도 아이 간절히 원했잖아, 그냥 자기 아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자기 애 못 갖는데. 아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주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냐? 불결하기도 짝이 없지. 당장 나가! 더러운 입으로 내 얘기 꺼내지 마.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 그럼 남의 애 가지고 나가서 살아.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더러운 것. 한의사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앉는구나. 아유, 끔찍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여보, 제발. 아니, 동서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동서도 여자니까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이 갖고 싶은 내 마음 말이야. 제가 형님 말에 보탤 주제나 되나요? 그렇게 저 업신여겨놓고 지금 와서 같은 여자니까 이해해달라고요? 아, 당신 업보지. 그리고 어머님의 업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모녀처럼 굴더니 나 원참 꼴 좋네. 애들아 나와. 옷 입어. 얼른 가자. 여보, 우린 그냥 나가자. 아니 얘야. 그러고 가면 난 어떡하라고. 이 잡것 같이 끌어내야지. 안 그러니? 아휴, 끔찍한 것. 당장 내 집에서 네가 나가. 모녀 사이같이 각별한 사이 아니었나요? 두 분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예뻐하는 형님이랑 일 보세요. 전이 더럽고 추악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도 일어나. 얼른 나가자. 아휴, 끔찍해. 정말 참 꼴 좋네요. 우습고요. 형님은 울고불고 매달려 봤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쫓겨나게 되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도 우습고 형님도 소름 돋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렇게 애들과 남편이랑 같이 집을 나왔고 오히려 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더니 형님 하는 꼬락서니도 기가 차고 그렇게 믿었던 형님에게 뒤통수 맞은 어머님도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날 호텔 하나를 잡아서 4식후 호캉스를 즐겼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제 전화로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 얘 아가,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주련? 우리 쌍둥이들도 너무 보고 싶구나. 이제 와서요? 어머님, 저 보기 싫어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누가 또 있니? 큰애는 글렀어. 아주 이혼시키고 이제 끝이야. 불결한 것. 그러니 들어와서 얘기 좀 들어줄래? 제가 왜요? 아, 기가 막히네요. 저희 지금 호캉스 중이거든요. 어머니 알아서 눈물 닦든지 하세요.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제가 할 바 아니고요. 그렇게 한의사 며느리 노래를 부르더니 참 잘 됐네요. 기가 막혀. 그만 끊을게요. 그럼 이만. 전 어머님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고 남편에게도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모습이 더 싫다고 말했죠. 남편도 이해했고요. 저희는 분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참고 살려고 해봤지만 저렇게 이중적인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 합쳐서 집을 하나 구했어요. 바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뜯어 말렸지만 혼자 사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큰 며느리도 쫓아낸 마당에 시어머니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제발 아주버님 좀 설득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하는 형님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어처구니도 없었고요. 동서가 우리 남편 좀 말려줘. 동서도 여자잖아, 어? 서방님이랑 같이 제발 말려줘.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고 싶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부탁하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끊겠습니다. 전 전화를 끊었고 참 악역들의 말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시댁과는 명절에만 왕래하는 정도예요. 오히려 시댁과 더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셔서 예전에 까랑까랑하던 분이 아니시고 지금은 많이 노쇠해졌죠. 옆에 아무도 없고 말이죠. 가장 상처를 받으신 아주버님은 지금 좋은 분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혼 이후 형님 소식은 정말 끊겼고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도 당하고 그다음부턴 어떻게 됐는지 아예 소식도 몰라요. 아마 애를 낳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밖에. 제 쌍둥이 딸들은 다행히 그날을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나머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 끔찍한 사태를 딸들조차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딸들을 보시고 싶어 간간히 집에도 찾아오시지만 제가 없을 때나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와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했다고나 할까요? 참 씁쓸하긴 하죠. 형님의 대용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마음이 잘 가지 않기도 해요. 현재 그냥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똑똑하고 남편 또한 다정하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황당한 일들 한 번씩 겪어보셨겠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은 잊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 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하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네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혼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을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모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혀를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토막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집불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들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간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주는 거랑 연간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폐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에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질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 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곤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